자, 이번 시간에 우리 가스 용기 및 탱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압 용기의 구분, 용기의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는 것처럼 용기는 크게 용접 용기 또는 계목 용기라는 명칭을 씁니다. 용접 용기, 그 다음에 이음매 없는 용기 두 가지가 있다. 자, 이음매가 있는 것, 없는 것 이렇게 되겠죠. 계목 용기, 무계목 용기라는 명칭을 씁니다. 강판을 사용해서 용접에 의해서 제작을 한 것이고 비교적 저압가스용 액화가스를 충전한다. LPG, 암모니아, 아세틸렌, 산화에틸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압력이 낮은 것 또는 액화가스 저장하는 것이 이제 계목 용기, 용접 용기가 되겠고, 이음매 없는 용기는 이제 고압의 압축가스. 압력에 의해서 용접한 것은 이 용접부가 압력에 의해서 깨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음매가 없는 용기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상온에서 높은 전기압을 가지는 액화가스, 맹독성이 부식성이 큰 가스들을 우리가 이음매 없는 용기 사용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용기의 CPS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자, 용기에 이제 탄소와 인, 황 들어가 있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양이 증가하게 되면 연신율, 충격값은 감소하고, 인의 양이 많아지면 연신율이 감소한다. 황이 많아지면 고열, 가공성이 나쁘게 된다. 되어 있죠. 자, 인과 황은 둘 다 이음매 있는 용기랑 없는 용기나 둘 다 동일한 수치를 적용합니다. 자, 다른 것은 탄소. 이음매 있는 용기는 0.33%, 이음매 없는 용기는 0.5%가 되겠습니다. 그죠? 용기의 CPS 비율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목 용기의 제조법, 무계목 용기의 제조법 간단하게 조금 봐두시고요. 이음매 없는 용기를 쓰게 되면 좋은 점은 이제 고압에 견딜 수 있다는 것이고 응력 분포가 균일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용접 용기의 이점. 자,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다. 그죠? 그래서 내용적이 이음매 없는 용기에 비해서 값이 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료가 판재이기 때문에 용기의 형태, 치수 선택이 자유롭다. 강판을 사용함으로 두께 공차가 적다. 되겠죠? 용기의 재질. 자, 이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죠? 용기의 재질 나옵니다. LPG, 아세틸렌, 암모니아는 탄소강이 되겠습니다. 탄소강, LPG, 암모니아, 아세틸렌. 산소는 크롬강. 자, 수소는 크롬강. 내수수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바네듐, 텅스텐, 몰리브덴, 티탄 등을 첨가해서 사용한다. 그죠? 산소와 수소, 크롬강이긴 하지만 수소는 좀 더 뭔가를 첨가하는 것이고, 염소, 탄소강이 되겠습니다. 자, 초저온 용기. 알루미늄 합금강 또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스틸강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STS. 자, 지금 보시면 이제 탄소강, 지금 염소도 탄소강입니다만, 그죠? 탄소강, 크롬강. 자, 이 구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고압용기 재질, 구비 조건이 되겠죠? 자, 경량이며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되고, 저온 및 사용 중에 충격에 견디는 연성, 점성 강도를 가질 것, 가공성, 용접성이 좋을 것, 내식성, 내마모성이 가질 것,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초저온 및 저온 용기. 자, 초저온 용기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용어. 자, 임계온도 마이너스 50도 이하인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이너스 50도 이하인 액화가스. 자, 요거 마이너스 50도. 요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초저온 용기는 거의 대부분 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단열재로 피복, 단열에서 용기 내 가스 온도가 장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한 용기가 되겠습니다. 저온 용기는 단열재로 피복 또는 냉동 설비로 냉각해서 용기 내 가스 온도가 장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한 용기로서 초저온 용기 이외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초저온 용기의 법적 기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50도 이하인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용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기의 두께. 자, 용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 기준을 따르는데, 첫 번째 보시면 용기 동판의 최대 두께와 최소 두께 차이는 평균 두께 10%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쭉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10% 이하로 한다. 이 정도. 자, 지금 보시면 동판과 접시형 경판, 반타원체형 경판의 두께를 결정하는 계산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계산식. 자, 참고해서, 자,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계산식. 자, 용기의 밸브. 자, 밸브의 구조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패킹식, 오일링식, 백시트식, 다이어프램식, 밸브의 표시, 제조자명 및 약호, 제조연월, 중량, 내압시험, 압력. 자, 이런 것들이 밸브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전구의 나사 방향. 자,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가연성의 경우는 웬 나사입니다. 단 암모니아나 브로메탄은 제외다. 이 암모니아하고 브로메탄은 기본적으로 가연성 가스이지만 법적으로 가연성 가스 기준에 따르고 있지만 그 안전성이 조금 다른 가연성 가스들에 비해서 안전성이 조금 낮기 때문에 일단은 가연성 가스의 어떤 기준을 하나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전구 나사 방향도 가연성 가스는 웬 나사이지만 얘들은 가연성 가스이지만 웬 나사를 안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예, 요건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가연성 가스 이외의 경우에는 오른 나사를 한다. 보통상의 경우 오른 나사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자주 나옵니다. 다음 중 뭐 웬 나사 아닌 거 찾아라 이랬을 때 암모니아 이런 거 툭 던져 놓고, 그죠?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가스 충전구 형식에 따른 종류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A형, 순나사, B형, 암나사, C형은 나사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죠? 나사 형태가 아닌 것. 그죠? 이런 것이 C형. A, B, C형 세 가지가 있다. 자, LPG용 밸브, 그랜드 너트의 개폐 방향에 따라 웬 나사, 오른 나사가 있고, 개폐 방향의 웬 나사인 것은 그랜드 너트 육각부에 V자 호음을 만든다. 자, V자 호음. 웬 나사인 것은 V자 호음을 만든다. 자, 웬 나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안전밸브 형식, 스프링식 안전밸브.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전밸브 형식은 파열판식, 가용전식, 스프링식 세 가지가 있는데, LPG 용기의 경우는 스프링식, 요거 하나만 스프링식입니다. LPG. 자, 기억하시기 좋죠. 자, 밸브의 내압시험은 용기의 내압시험 이상에서 실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밸브의 기밀시험 압력은 공기, 불활성 가스로 행한다. 용기의 최고 충전 압력 이상에서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V자 홈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웬 나사 당연한 거요. 그 다음에 안전밸브 형식, 스프링식. 그죠? 내압시험의 80%에서 분출한. 안전밸브는 통상 우리가 내압시험의 80% 되겠죠. 자, 용기의 검사. 자, 신규 검사, 화학 성분 검사, 인장 강도, 충격, 압계 등등등 보시는 것처럼 있고요. 재검사 할 때는 음향 검사, 외관 검사, 내부 조명 검사, 질량 검사, 내압 시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검사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조금 봐두실 필요는 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문제상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음매 없는 용기에 500리터, 뭐 1000리터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고 뭐 몇 년마다 재검사를 실시하느냐 이런 식의 내용.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면 5년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이제 조금 좀 받으실 필요가 있다. 뭐 어떤 조건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 자체를 거의 다 뭐 외우시는 게 맞긴 한데, 그게 아니면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나오는 거 보고 문제들이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한 어떤 주기를 조금 받으시면 되겠다. 자, 문제 보시면 용기의 재검사 주기에 대한 기준으로 만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압력 용기는 1년마다 재검사한다. 지금 보시면은 4년마다 재검사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죠? 저장된 거 없는 곳에 설치된 기하기는 2년마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3년마다 되어 있고요. 자, 500리터 이상 이음매 없는 용기는 5년마다 재검사한다. 500리터 이상 이음매 없는 용기는 5년마다 재검사. 아까 앞에서 봤던 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용접 용기로서 신규 검사 후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용기는 3년마다 재검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년마다 재검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것처럼 한두 개 내용을 알고 있는 게 맞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답이 되겠죠. 그게 아니면 진짜 그 표를 여러분들 지금 이 표를 그죠? 이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차분하게 하나하나 문제 나올 때마다 확인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용계 각종 시험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요거는 이제 각 시험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거 한번 쭉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내압시험 압력. 자, 요거. 자, 압축가스 및 액화가스의 내압시험 압력 TP. TP가 내압시험 압력을 나타내는 기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최고 충전 압력 FP가 되겠습니다. FP 최고 충전 압력. 그 다음에 곱하기 3분의 5. 그죠? 압축가스 및 액화가스는 최고 충전 압력의 3분의 5 되겠고요. 자, 아스트레는 내압시험 압력 최고 충전 압력의 3배가 되겠습니다. 그죠? 고압 가스 설비 내압시험 압력은 상용 압력이 1.5배. 안전밸브 작동 압력은 내압시험 압력의 80%, 아까 80%니까 0.8이 되겠습니다. 그죠? 80%.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아스트렌 용기 내압시험 압력으로 맞는 것은, 그러면 이제 쭉 이런 것들 3개, 4개 써놓고 찾는 거, 이런 형태로. 그래서 내압시험 압력의 기준은 요거는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밀시험 압력이 되겠습니다. AP, 기밀시험 압력, 기호. 자, AP, TP, FP 이렇게 나옵니다. 기밀시험 압력 AP, 최고 충전 압력 FP, 내압시험 압력 TP.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초저온 및 저온 용기의 기밀시험은 최고 충전 압력 FP의 1.1배. 아스트렌 용기의 기밀시험 압력은 최고 충전 압력의 1.8배. 기타 용기의 기밀시험 압력은 최고 충전 압력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밀시험 압력 마찬가지.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열 성능 시험이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침입 열량 계산식. 자, 요거 침입 열량 계산식. 이것도 뭐 식 자체로도 자주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식에 대해서 조금 봐두실 필요가 있다. 제가 쭉 이거를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보시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죠? 저는 이제 좀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압, 가압 시험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납부침 용기나 접합 용기는 소형으로 내압 시험이 부적합하므로 최고 충전 압력의 4배 이상의 압력을 가해서 파열되지 아니했을 때 합격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재검사, 앞에서 말씀드린 재검사의 항목들이 있죠. 외관검사, 도색 및 표시, 스커트, 그죠? 내압시험, 그 다음에 질량검사, 다공물질, 자, 다공물질, 자, 이런 것들 재검사 기준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원통형 저장 탱크, 마찬가지 횡형과 입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횡형과 입형으로 구분하고 접시형과 반타원형, 반구형, 원뿔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특징은 동일 용량일 경우에 구형 탱크에 비해서 무겁고 구형 탱크에 비해 제작 및 조립이 용이하고 운반이 쉽다. 입형과 횡형의 특징이 있습니다.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입형 저장 탱크의 내용적 계산식, 요거 참고해서 조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저장 탱크, 내용적 계산식이 되겠습니다. 파이 R 제곱의 L, 원통부 길이가 되겠다. 그죠? 요 식 참고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횡형 저장 탱크. 횡형보다는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입형이 되겠죠. 그죠? 입형의 탱크 내용적 계산식, 요거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구형 저장 탱크입니다. 구형 가스 홀더라고 한다. 가스 홀더, 저장 탱크 가스 홀더가 되겠습니다. 액체인 경우를 구형 탱크라고 하나 구조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자, 특징으로는 건설비가 싸다. 공사가 용이한 특징이 있고요.
보존하는 면에서 유리하고 누설이 완전 방치가 된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특징들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종류로는 단각식과 이중각식이 있다. 자, 요 내용 보고 넘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축기, 펌프가 되겠습니다. 압축기와 펌프. 자, 압축기 종류 및 적용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압축기는 크게 용접형과 터보형으로 구분된다. 용접형. 자, 터보형. 용접형은 실린더에 공기를 가득 채우고 이 실린더 내부 최적을 피스톤을 이용해서 감소시켜 압력을 넣는 방식이다. 그래서 공간이 있습니다. 실린더라는 공간이 있고 이 공간 내부 최적, 그죠? 일정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가스가 채워서 공기를 가득 채워서 피스톤에 의해서 압축해서 내보내는 방식이다. 그래서 용접형이다. 이 어떤 공간 최적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왕복동식과 회전식. 그래서 비교적 소용량으로 고압을 얻을 수 있어서 산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요. 터보형은 회전 날개에 의해서 흡입된 공기가 주어진 운동 에너지, 압력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다. 자, 회전에 의해서, 그죠? 회전에 의해서, 회전하는 날개에 의해서 압축이 되는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보시는 이게 피스톤 압축기입니다. 그죠? 피스톤 압축기. 피스톤의 왕복 상하 운동, 실린더의 피스톤이 상하 운동을 통해서 압축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죠? 배인 압축기 이렇게 되어 있죠. 배인 날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원통 케이싱 내에 편심 회전자가 있어서 압축이 이루어지는 형식이다.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작동 압력에 따라서 팬이냐 송풍기냐 압축기냐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죠? 명칭 자체가 작동 압력에 따라서 구분을 짓고 있다. 그래서 용접형이 뭐다, 터보형이 뭐다, 그죠? 다음 중 용접형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류는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나사라고 볼 수 있죠. 스크류 나사의 회전에 의해서, 그죠? 두 개의 스크류가 정확하게 맞물려 회전하는 것,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틈새를 유지하면서 압력을 얻는데 높은 압력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서징 현상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자, 흡입관로의 공기관 내에 저항등으로 입구 또는 추구 측의 압력계 지침이 흔들리거나 송출량의 변화의 현상. 그래서 유량, 그죠? 유량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압력계 지침이 흔들리는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한숨 쉬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숨 쉬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숨을 이렇게 쉬고 있다가, 그죠? 어느 순간 한숨을 크게 후 내쉬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량이 변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압력계가 갑자기 양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는 현상. 그걸 우리가 맥동 또는 서징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원심식. 케이싱 내에 임펠러가 회전하면서 원심력 작용에 의해서 압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죠? 압축이 이루어지는 거. 임펠러의 출구 각도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터보형, 레이디얼형, 다익형. 자, 이렇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류식. 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축방향, 임펠러가 회전하면 축방향에 흡입하고 토출해서 압력 상승이 행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축류식. 자, 압축기 특징 보시죠. 왕복동식 압축기. 용접형이고 오일 윤활식 또는 무급유식이다. 압축하면 맥동이 생기기 쉽다. 용량 조절의 범위가 넓고 쉽다. 토출 압력에 의한 용량 변화가 적고 기체 비중이 영향이 없으며 쉽게 고압을 얻어진다. 소음 진동이 발생하며 설치 면적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왕복동식 압축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 되겠습니다. 그죠? 지금 보시면은 비용접식. 자, 왕복동식은 실린더가 있고 피스톤의 왕복운동, 상하 왕복운동에 의해서 압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죠? 일정한 공간이 있죠.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용접식, 그죠? 용접 공간이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용접식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이런 것들 보실 때 특징, 앞에서 봤던 이런 특징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터보형 압축기,
무급유식이고 기체에는 맥동이 없고 연속 송출된다. 고속 회전이므로 형태가 적고 경량이고 대용량에 적합하다. 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전식 일정한 회전 속도가 있어서 그 송출량이 대략 일정하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죠? 스크류 압축기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맥동이 없고 연속적이죠. 그래서 이런 거 흡입, 압출, 토출 3행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3행정 이런 것들 특징들 특징 같은 경우가 거의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특징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